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서 잠재 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며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져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2017년까지 4년간 창업 벤처 생태계 조성에 4조 원을 투자해 창업 붐을 조성하고 창조 경제의 구체적인 열매가 맺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신용이 1,021조 원을 기록해 가계비 1,000조 원 시대에 공식적으로 들어섰습니다. 금융당국이 유동성 위기에 처한 동부그룹에 조속히 구조조정에 나서라는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정혜림입니다. 외국인의 꾸준한 매수세에 힘입어서 코스피 지수가 한 달 만에 1960선을 회복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소식 증권부의 한동훈 기자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내 증시 나란히 반등에 성공한 하루인데요. 마감 시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 매수세 유입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25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5.81포인트 오른 1964.86에 마감했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는 기업 M&A 소식에 상승하면서 S&P 500 지수는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0.5%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는 장 시작 이후 외국인들의 꾸준한 매수가 지속되면서 196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날 외국인이 2,300억 원이 넘는 순매수세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개인은 2,000억 원 가까이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기관도 320억 원가량 순매도했습니다. 업종별로는 통신업, 증권, 은행, 섬유의복, 운수장비 등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건설업, 철강금속, 의약품 등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별로는 네이버가 소프트뱅크의 라인 지분 매입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중 한때 8.77%까지 상승한 후 6.29% 상승한 채 마감했고 현대차와 기아차가 1%대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또 현대증권이 6% 이상 오르는 등 대부분의 증권 업종이 3에서 5%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전날보다 2.27포인트 상승한 528.61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6원 내린 1,072.9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서 경제혁신 3주년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제한적이긴 하지만 시장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이번 정책 모멘텀으로 인해서 박스권 돌파가 가능할지 궁금해지는데요. 전문가들은 시장에 어떻게 내다보고 있나요? 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최근까지 방향을 못 잡던 코스피 지수가 연중 최고치 언저리까지 상승했는데요. 전문가들은 현재 마땅한 재료가 없는 상황에서 정책 모멘텀의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며 내달 중반기에는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 위로 올라설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김승현 대신증권 투자전략부장은 마땅한 재료가 없어 좁은 박스권 내 등락을 거듭하던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모멘텀이 주식시장의 호재로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가장 두드러진 분야로는 내수 활성화 정책이 꼽힙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담화문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대 핵심 전략 중 하나로 내수, 수출 균형 경제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 같은 발표가 알려지면서 이날 1.8% 오른 서비스 업종 지수를 비롯한 내수 업종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주택 거래를 되살리겠다는 것 역시 정부가 제시한 내수 활성화 대책인데요. 전문가들은 최근 주택 경기가 바닥을 지나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 정책이 맞물리면서 당장 건설주와 건설 자재주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 모멘텀에 힘입어 내달 중순을 전후로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를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종호 IM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 시장이 지난달 급락 이후 의외로 빨리 전고점을 회복하면서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 모멘텀이 커진 만큼 국내 증시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세도 이어지고 있어 단기적으로 2,000포인트에 도전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에서 가장 눈에 띈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소프트뱅크 루머로 인해서 네이버가 급등한 하루였죠? 네, 일본 통신기업인 소프트뱅크가 네이버의 모바일 메신저인 라인의 지분 매입을 추진한다는 소문에 네이버가 오늘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소프트뱅크와 네이버 모두 이를 부인했지만 증시 전문가들은 이번 소문이 진위에 관계없이 라인의 성장 가능성을 다시 부각시켜주는 계기가 돼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네이버는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날보다 51,000원 오른
74만 5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이버는 최근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수 소식이 상당한 악재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크게 떨어졌는데요. 이날 급등세로 하락폭을 단숨에 만회했습니다. 네이버의 급등세는 소프트뱅크발 루머가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익명의 관계자말을 인용해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네이버 자회사인 라인의 지분 전부 혹은 일부를 매입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3위의 통신사업자 소프트뱅크와 일본 1위 모바일 메신저 업체 라인의 사업 제휴가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리라는 기대감이 작용했기 때문인데요. 이창영 동양증권연구원은 통신사업자와 모바일 사업자 간에 공존할 수 있는 수익 모델을 창출하는 것이 최대 화두 시점에서 이번 인수설은 시장의 기대감을 자아내기 충분한 자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종길 한국투자증권연구원도 페이스북이 왓츠앱을, 라쿠텐이 바이버를 인수하는 등 최근 모바일 플랫폼 시장에 격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인수설은 라인의 가치가 다시 부각되는 계기가 됐다며 투자자들이 모바일 메신저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한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2017년에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 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고용률을 70%를 달성하며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 4만 달러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져놓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비정상적인 관행을 고치면서 장기간 이어져온 저성장 구례를 끊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금융 규제를 손질해 부동산 경기를 회복시키고 제2의 벤처붐을 일으켜 성장률 4%를 달성하는 등 투자의 걸림돌인 규제 혁파에 총력전을 벌일 방침입니다. 정부는 오늘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2017년까지 4년간 창업 벤처 생태계 조성에 4조 원을 투자해 창업 붐을 조성하고 창조경제의 구체적인 열매가 맺도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설치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 창업의 허브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와 함께 총 연구개발 투자액 중 중소기업 R&D 투자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18%로 높이는 시기를 당초 목표인 2017년보다 1년 앞당겨 조기 중견 기업화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 가계비 1,000조 원 시대에 공식적으로 들어섰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 신용은 1,021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가계 신용은 가계 부채 수준을 보여주는 통계로 금융기관 대출과 카드사 판매 신용까지 포괄한 수치입니다. 2004년 말 494조 원이던 가계 신용은 9년 만에 2배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개인 가처분 소득에 대한 가계 부채 비율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137%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빚에 대한 부담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을 선진국처럼 고정금리, 장기,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전환하고 세제 혜택 등을 늘려 부채 비율을 낮출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이 유동성 위기에 처한 동부그룹에 조속히 구조조정에 나서라는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금융당국은 내달까지 한진해운, 현대그룹, 동부그룹에 대한 구조조정을 마무리 짓고 올해 2분기부터는 중견기업 옥석 가리기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시중은행 채권단 주관으로 중견기업 옥석을 가린 뒤 살릴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대기업 구조조정에 전력을 다했다면 올해는 중견기업을 본격적으로 손봐야 할 상황이라면서 엄격한 옥석 가리기를 통해 선제적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스마트폰 제조사 펜텍은 재무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오늘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2011년 12월 30일 워크아웃을 졸업한 지 약 2년 2개월 만입니다. 이 펜텍은 취약한 재무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장기 생존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 선제적 워크아웃을 추진한다면서 채권 금융기관과 기업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상생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통 전통주 하면 중장년층이 즐기는 술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에는 전통주 시장에서도 젊음이라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자세한 내용 생활산업부의 안현덕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전통주 업계에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지부터가 궁금한데요. 안내해 주시죠. 전통주가 젊은 층 끌어안기에 나섰습니다. 경기 불안과 노후화된 이미지 등으로 해마다 위축되고 있는 전통주 업계가 올해부터는 기존의 5, 60대 대신 20, 30대로 타깃 연령층을 대폭 낮추는 한편 젊은 콘셉트의 신규 광고 등 이미지 변신을 통한 재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가 대표적입니다. 하이트진로는 여대생 타깃으로 한 매화수 신규 광고를 론칭하는 등 새로운 변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판매 지역도 기존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위주에서 영호남 지역으로 확대해 판로를 확대하는 한편 브랜드 대중화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매실주인 매화수가 스윗하다는 기존 콘셉트 아래 20대 젊은 여성을 타깃으로 한 프로모션으로 작년 A+급 실적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하이트진로는 젊은 여성을 겨냥한 쿠킹 클래스와 추억여행 등 프로모션으로 작년 매출액이 2012년에 비해 20%가량 늘어나자 20대를 타깃으로 한 프로모션 강화에 나섰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세주나 산사춘 등 이런 전통주 업계들도 변화의 바람에 동참을 하면서 타겟층 또한 바뀌고 있다면서요? 백세주로 5, 60대 고객을 겨냥했던 국순당도 올해부터 타깃 연령대를 3, 40대로 낮췄습니다. 지난 2012년 9월 백세주를 인수한 지 1년 6개월 만에 핵심 공략 소비층의 변화를 시도함으로써 과거 2000년대 중반에 백세주품을 재현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순당은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한양향이 진한 기존 제품은 전부 소진되고 새롭게 리뉴얼한 백세주가 전체 시장에서 유통되는 등 제품 교체가 일어난 만큼 올해 3, 40대로 겨냥 고객층을 바꿔 소비층 확대에 나서고자 다양한 마케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배상면 주가도 마찬가지인데요. 연내 완료를 목표로 주력 상품인 산사춘의 리뉴얼을 비롯한 신규 광고 론칭 등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배상면 주가가 산사춘 리뉴얼을 시도하는 것은 2007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배상용 주가는 수익 각하로 2011년 탤런트 이시영 씨를 마지막으로 유명 연예인을 이용한 산사춘 광고를 접은 후 광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대학생을 비롯한 직장인 등 20대 고객들이 산사춘을 쉽게 접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대학과 번화가들을 중심으로 시음회를 기획하는 등 젊은 층과 접점을 확대한다는 전략입니다. 네, 이렇게 타겟층이 대폭 낮아지면서 20대까지 겨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전통주 시장에 이렇게 젊음의 바람이 불고 있는 이유 또한 궁금해지는데요. 왜 그런 겁니까? 전통주 업체들의 이 같은 전략 변화는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 즐기는 음주 문화가 정착되면서 알코올 도수 17도 이하 중도주로도 젊은 층 공략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보다 큰 이유는 전통주가 수입 맥주와 와인 등에 밀려 매출 부진하는 어려움에 봉착했기 때문인데요. 롯데마트에 따르면 백세주의 2013년 매출은 2년 전 대비 33.5% 감소했고 산사춘 역시 같은 기간 10.1% 줄었습니다. 롯데마트에서 올 들어 지난 17일까지 백세주와 산사춘 매출도 전년 대비 각각 18.4%, 21.1% 떨어졌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생활산업부의 안현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대자동차가 3월 4일부터 열리는 2014 제네바 모터쇼의 선보일 차세대 수소 연료 전지 콘셉트카 HED9의 디자인을 공개했습니다. 불필요한 요소들은 과감히 생략하는 등 절제미를 극대화한 디자인이 특징이고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 소재를 대거 적용해 경량화에도 성공했습니다. HED9 인트라도는 36kW급 차세대 리튬이온 배터리가 적용된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을 탑재해
최대 주행 가능 거리가 600km에 이르며 수분 내 충전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제네바 모터쇼에서 콘셉트카 HD9 인트라도를 세계 최초로 공개하는 것 외에 신형 제네시스를 유럽 최초로 공개하는 등 현대차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다양한 전시물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삼성전자가 5.1인치 풀 HD 화면을 장착한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5와 있는 스마트 기기 삼성 기어 3종을 세계 최대 통신 전시회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열리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처음 선보였습니다. 갤럭시 S5는 세계 최초로 LTE와 와이파이를 하나처럼 이용해 데이터를 더 빠르게 내려받을 수 있는 다운로드 부스터 기능을 갖췄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5와 삼성 기어2, 삼성 기어2 네오, 삼성 기어핏은 4월부터 150개국 이상에서 출시할 예정입니다. SK플래닛을 포함한 아시아 4개 통신사업자가 아시아 근거리 무선통신 서비스 동맹을 맺었습니다. SK플래닛은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대만의 중화통신, 일본 KDDI, 홍콩 HKT와 아시아 NFC 얼라이언스를 출범했습니다. NFC는 스마트 기기가 10cm 이내 짧은 거리에 있을 때 양방향 무선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기술로 모바일 결제, 쿠폰, 멤버십, 보안, 광고 등에 활용됩니다. 아시아 NFC 얼라이언스는 세계 사업자들과 협력해 멤버십, 쿠폰, 결제 등 통합 서비스 출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LG전자가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보급형 롱텀 에볼루션 스마트폰 F 시리즈 신제품을 공개했습니다. LG전자는 보급형 제품인 F 시리즈에 스마트폰을 켜는 것과 잠금을 해제하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보안 기능 노크 코드를 적용했습니다. 박종서 LG전자 MC 사업본부장은 LTE 필수 표준 특허 점유율이 세계 1위인 LG전자의 기술력으로 차별화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센 경제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